자, 저번 달에 2014년도 실시한 4월 거 질문 더 남아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13번이요. 13번 문제. 2014년 실시했던 4월 거의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로 전구 코일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답니다. 코일이 구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PN 다이오드도 있고 전구도 있네요. 이 막대자석이 코에서 멀어지는 동안, 이게 자석인데요, 멀어지는 동안 전구에 불이 켜졌답니다. A극은 N극 아니면 S극 중에 하나인데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석을 오른쪽으로 당겼더니 전구에 불이 켜졌다는 것은 유도 전류가 흘러갔다는 얘기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PN에 대해서 순방 전압이 걸려야, 즉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이해가 되겠네요. D극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막대자석 A극은 N극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고 체계는 N극이 멀어진 N극을 붙잡기 위해서 유도 자극이 S 잡히겠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말 잘 맞아 떨어지죠? 이게 A극이 N극이었기 때문이에요. 디귿이 옳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N극인지 S극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N극이라고 놓고 옮겨가면서 얘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A극을 밀어 넣었더니 불 들어온대. 기억. A극은 N극이다. OX. 오. 역시 마찬가지. 마음에 든다고? 어차피 N극 아니면 S극이잖아요. 자석을 밀어넣는데 N극 아니면 S극이니까 N극을 밀어넣고 그게 맞춰서 유도 전류 방향 잡아서 잘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A극은 N극이다. N 내려오면 여기가 N' 잡으면 되는 거죠? N' 잡고 유도 전류 돌리니까 이렇게 가네요. 유도 전류 방향대로 NP 되면 이거 통과해? 못 통과해요. A극은 N극이어야 했던 이 말이 안 맞네. S극이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S극이 어떤 식으로 얘기되겠어요? S극이면 S 내려오니까 오지 말라고 S 타임 여기 N 타임 잡을 수 있잖아. N 프라임 잡고 유도 전류 돌리면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 방향이 PN에 통과하면서 전구불 반짝할 수 있겠네요. 이랬어? 네. 13번에 기억 다시 보겠습니다. 막대 자석에 의해서 호일을 통과한 자극 선속은 증가합니까? 하는데 자석이 멀어져요. 멀어지면 자극 선속은 감소하죠. 다이오드 내에서 N형 반도체 전자는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면으로 이동합니까? 라는 것은 결국엔 전기가 통했습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전자와 양공이 만난다. 전자가 접합면으로 또는 양공이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순방의 전압이 걸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불 들어오면서 전류가 통과했다. 다이오드에 대해서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전자와 양공이 서로 접합한다. 만난다.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했다. 또는 양공이 역시 접합면 쪽으로 이동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기가 통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기가 안 통했어요.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안 흘렀어요.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역방위 전압이 걸렸다는 거죠. 전자와 양공이 분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13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18번이요. 18번 방송국에서 보낸 다양한 진동수의 전파가 안테나에 도달하는데 특정 진동수 F제로 이 전파의 방송만이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있답니다. 안테나가 있었고 이 안테나에 코일이 이렇게 다시 연결되어 있네요. 코일 L과 콘덴서 C와 그리고 스피커의 관계식을 보고 있습니다. 가에서 전파는 안테나의 자유전자를 진동시킵니다 했네요. 이게 안테나 금속점이다. 금속에 있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다. 첫 번째, 이 A는 자유전자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전기를 받아요 했습니다. 전자잖아요. 마이너스 음전하잖아요. 양전하가 받는 게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전자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를 받았죠. 지금 이게 맞죠? 회로의 공명 진동수, 이 공명 진동수 F0는 결국 이 F0하고 똑같을 텐데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명 진동수가 F0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이 절반이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다음 이건 C 축전기는 했습니다. 축전기는 저항 효과에서 XC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얘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따라서 진동수가 큰 걸 잘 통과시킵니다. 콘덴서는 축전기는 그래서 고주파를 잘 통과시킵니다. 반면 L 코일은 했습니다. 이거는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얘는 2파이 FL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얘는 저주파는 잘 통과시킵니다. 저항효과 진동수가 크면은 저항효과가 커져서 고주파를 잘 통과시킬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저주파를 통과된다는 것은 고주파는 제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똑같습니다. XC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효과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잘 통과시킵니다. 오히려 저주파는 잘 통과시킬 수 없는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각각 콘덴서, 축전기와 코일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하세요. 자, 이제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 학년도라 되어 있는 6월입니다. 2015 학년도라 되어 있는 6월 거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다 풀어오셨죠? 숙제도 다 풀어봤지? 네.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6월의 질문 뭐 있습니까? 6월에 19번? 돌림힘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과연 돌림힘에 대해서 얼마나 커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9번 토크 돌림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돌림힘은 회전축에 대해서 요 경칙 같은 회전축에 대해서 돌리는 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돌림힘에 관련 손잡이가 있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회전축에 대해서 눌러주는, 그래서 이 회전축을 따라서 물체가 회전시키게 만드는 힘을 토크 돌림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힘 F를 줬을 때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토크 이름은 힘 곱하기 거리 R로 표현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단위를 쓰면요, 힘의 단위가 뉴턴, 거리 단위가 미터니까 뉴턴 미터 씁니다.
근데 이거는 줄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줄 아니에요. 힘을 주고 물체가 이동한 거리, 물체 이동한 거리를 하야 그때 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축에서의 거리 이걸로 줄 단위 쓰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무래도 지뢰 같은 놈들이죠. 어떤 물체에 질량, 웨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물체를 내가 들어올린다 또는 평상태를 유지한다고 이쪽에 힘 F를 넣어봤을 때 받침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볼 때 이 거리가 A, 요 거리가 B 떨어졌다고 해보자고요. 토크, 시계 방향 토크는 했습니다. 요 점이 돌아가는 점이 됩니다. 시계 방향 토크는 F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토크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물체가 눌러주는 웨이트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지뢰에서 표현되는 힘 F, 내가 넣어줘야 할 힘 F는 하겠습니다. 물체 무게의 B분의 A만큼, 즉 받침점으로부터 내가 넣어줄 힘이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B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은 작게 넣어줄 수 있다 하는 이게 돌림힘의 표현 방법이 되겠다고요. 우리가 움직도르래라고 불러주는 움직도르래에서 내가 힘 F는 그 물체 무게 웨이트의 절반만 넣어줘도 되어요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반지름 R 될 때 여기를 돌림점의 여기를 돌림의 기준점 삼는 거죠. 즉 R 되는 곳에 웨이트가 있었을 때 2R 되는 곳에 힘을 절반만 줘도 올릴 수 있거든 하는 게 이게 돌림힘의 평형 또는 힘의 평형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돌림힘의 얘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막대기가 이만큼 있어요. 이 길이는 8m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 막대기의 질량 M은 10kg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2m 되는 곳에 받침점을 하나 넣고요. 또 이쪽으로 2m 되는 곳에 받침 물체를 하나 놔뒀습니다. 요 끝자락에다가 질량 M 5kg짜리를 하나 더 놔두었죠.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 받침점이 받쳐야 되는 힘 F1과 이 받침점이 받쳐야 되는 F2 각각 얼마씩 힘이 걸리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의 문제에 대해서 힘의 평형과 또 그 돌림힘의 평형을 각각 따져야 되는데요. 5kg짜리가 내리는 힘이 있겠네요. 그죠? 50N 되겠습니다. 10kg짜리가 내리는 힘이 있겠습니다. 100N 됩니다. 중에서도 10m/s를 제가 기본 중에 결국엔 합해갖고 150N를 누가 떠받쳐야 됩니까? 하면 F1과 F2가 같이 떠받쳐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F1 더하기 F2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 다음 돌림힘 표현을 봐야 되는데요. 시계 방향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 돌림힘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디를 기준해도 실제로 상관없습니다. 이 끝을 기준해도 되고 첫 번째 받침점을 기준해도 되고 무게 중심 있는 쪽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입만 맞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기왕이면 거리 R에 대한 정보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서 힘이 받쳐지는 부분을 돌림힘 기준적으로 삼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을 기준 삼아서 돌림힘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에 대해서 시계 방향 돌리는 게 누구 있겠습니까? 한데요. 일단 막대기가 돌리는 게 있겠습니다. 이 막대기는
전체 8m라는 길이에 대해서 균일을 하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딱 가운데 흔히 말하는 무게중심,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이 있겠습니다. 모든 10kg짜리가 즉 100N 무게가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집중해서 이렇게 내리겠네요. 10N 곱하기 거리는 했습니다. 이쪽에 2m니까 여기도 2m가 되죠. 여기 5kg짜리도 있군요. 그지? 5kg짜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하니까 몇 미터입니까 하면 6m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이면 30에 20이면 50인가요? 예. 그 반시계 방향은 누구 있습니까? 네. 반시계 방향은 요 F2가 돌리는 게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반시계 방향 F2 곱하기 거리 얼마 됐습니까? 하면 4m 되네요. 이 두 개가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F2는 12.5배 됩니까? 그지?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뭐 12.5 이게 원래는 중가수 10m/s까지 해서 계산했어야 되는 거네, 그죠? 그지? 예, 100N짜리가 2m 거리에 5kg짜리 50N짜리가 6m 거리에, 그지? 그래서 125N이 F2가 떠받치는 힘이면 되겠습니다. F2가 125N 떠받치고 이게 125니까 F1 떠받칠 힘은 25. 나머지 25N 떠받치면 되네. 이렇게 묻는 문제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뭐 좀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돌림입니다 하고 일단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19번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 좀 됐습니까? 19번 문제 읽어봅시다. 그림 가는 두 받침점 A, B 위에 놓인 길이 6m, 질량 40kg짜리 직육면체 나무판 위에 철수가 전개 있는데요. 나무판이 수평면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A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650N이래요. 자, 일단 A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게 650N 있잖아. 나무판의 질량이 10kg였습니다. 400N짜리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길이 6m짜리의 절반 되는 3m 쪽에 40kg짜리에 해당하는 400N이 내려온다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철수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는데요. 철수가 내리는 질량, 철수가 내리는 무게를 웨이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랬나? 되겠습니까?
철수 문구까지 확인됐나요? 그러면 B라는 놈을 기준으로 한번 봐요. B 기준입니다. 토크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시계 방향 돌리는 것은 A가 떠받치는 요 힘이 시계 방향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650N으로 얼마 거리 있습니까? 근데 이거 4m 거리죠. 확인됐습니까? B 기준으로 4m 거리에서 시계 방향을 떠받치는 게 돌림 시계 방향의 돌림이 됩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 어떻습니까? 한데요. 철수가 내리는 게 있죠. 확인됐습니까? 철수가 내립니다. 철수의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B 기준으로 철수가 내리는 거 3m 거리가 되겠죠? 네. B에서 여기서까지는 3m 거리가 됩니다. 문제 확인되겠나요? 요게 1m고 1m에 여기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 무게는 5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 기준으로 3m 거리에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나무판이 400N짜리잖아. 2m 거리에서 나무판 400N 내리겠죠? 되겠나요? 이게 평형을 이루면서 철수의 무게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확인되겠나요? 요게 2600이라는 숫자 맞습니까? 연 42800 더하기 웨이트 곱하기 썸 이렇게 되겠죠? 800 넘어가면 1800원 3W 됩니다. 맞습니까? 웨이트는 600 되겠네요. 철수의 무게가 600N이다 해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엔 철수 600N짜리가요. 맨 끝자리가 있어요. 됐습니까? A 받침대는 가만히 놔두고 B 받침대가 원래 위치에서 왼쪽으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네요. 이랬습니까? 이게 넘어가서 X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수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평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요. 말뜻 이해됐어요? 그럼 누가 기준 돼야 됩니까? 하면 이제는 B가 기준 되겠습니다. 이래서 B 기준 했습니다. 토크 시계 방향 돌리려고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 돌리는 건 누구 있습니까? 철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철수 600N 거리는 얼마 됩니까? 하면 원래 이 길이가 1이고 이게 x네요. 1 플러스 x가 되겠죠? 토크 반시계는 하겠습니다. 반시계는 이 난판대기 무게가 되겠죠. 난판대기 무게는 이쪽까지가 3m. 그럼 여기는 2 빼기 x 되겠죠. 여기가 x고 됐습니까? 나무판의 무게가 400이었습니다. 요 기준으로는 2 빼기 x만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견딜 수 있겠군요. 그때 같아질 순간 A에는 아무 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겠네요. 6 플러스 6x는 428 마이너스 4x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넘어가면 10x는 2가 되겠네요. x는
최대 0.2m x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세페이드 3F 하권에 보면 돌리민 파트가 한참 무거운 부위 있긴 있어요. 거의 매 회차마다 돌리민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가 뒤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돌림 파트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푼다 정도 느낌만 받아주시면 하겠습니다. 19번 얘기 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뭐 등가속이라든지 운동량, 충격량, 일과 에너지 이런 거에 훨씬 더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돌림 파트는 이제 사역제 2020년 들면서 물리 2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거의 다른 일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8번 수렴? 한번 해볼까? 18번 일단 여러분한테 부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부력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 FB라고 씁니다. Rho G V. V는 뭐지? 유체의 잠긴 부피예요. 전체 부피 아니고요. Rho가 유체의 밀도가 됩니다. 우리는 왜 맨날 붙여서 그렇게 수학을 쓰고 그럽니까? 왜 나한테 자꾸 거슬리지? (1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M 4m이고 부피가 V로 같은 물체 AB가 있어요. A는 액체 절반만 잠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B는 전체 다 잠겨 있고요. 액체의 밀도는 A의 밀도의 3배랍니다. A의 밀도를 rho라고 해보겠습니다.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4배 차이 나는 것은 이건 4로겠죠. 되겠습니까?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4배 차이 나는 것은 밀도가 4배 차이 났기 때문일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유체의 밀도는 얼마? A 밀도의 3배라고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아요 했네요. 일단 위에서 M 질량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A의 무게는 어떻게 된다? Rho G V 해놓으면 되죠. 그죠? Rho V 질량에다가 중력가스 곱하면 되는 거잖아. A의 무게는 mg 하면 될 테니까. 되겠습니까? B의 질량 4m이고 B의 무게가 있겠습니다. 4로
GV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잠긴 부피를 띄우게 만드는 F 부력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됐나? F 부력 얼마 나오지? 3로 유체 밀도가 3로를 했잖아. 되겠나요? G고 잠기 부피는 2분의 V입니다. 이해됐습니까? A의 무게가 로지 V 잡히는데 부력이 로지 V의 2분의 3배가 잡힙니다. 이해됐어? 이제 힘의 평형을 한번 생각해 보죠. A가 내리려고 하는 것이 로지 V. A를 떠받치는 힘이 로지 V의 2분의 3배입니다. 결국엔 이 실을 통해서 위로 올리는 실에 걸릴 장력이 있겠네요. 로지 V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힘이 위로 떠받치는 실의 장력으로 걸릴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A의 무게가 로지 V, 부력이 로지 V의 2분의 3배에 해당합니다. 실을 통해서 B를 살짝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힘이 로지 V의 2분의 1이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되나요? 자, 그럼 B 역시 유체 잠겨 있잖아. B 역시 유체 잠겨서 F 부력이 걸릴 것입니다. 로 3로 G V가 걸리겠네요. 됐습니까? 되겠나요? B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로지 V의 4배잖아. 되겠습니까? 실이 올리는 게 로지 V의 2분의 1, 부력이 올리는 게 로지 V의 3배만큼 올려줍니다. 바닥면이 B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로지 V의 2분의 1만 해주면 로지 V의 2분의 1, 2분의 1, 3배 되니까 무게 4로지 V하고 평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로지 V는 mg를 했습니다. 예. 2분의 1 mg가 되겠죠. 부력인데요. 뭐 지금 당장 역시 부력이 뭐 어이씨 어떻게 풀어가 잘 몰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페이 3의 거의 후반부에 역시 마찬가지 뭐 부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소개될 시간이 나옵니다. 참고로 부력은 물토에도 빠졌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0번이요. 역시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인 금속선의 양끝을 일정한 속력으로 당겨 부음 P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감소시키고 있는데요. P의 유도는 기전력의 크기와 유도 전력의 방향을 했습니다. 일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줄어든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반지름 10이라 하자. 일정하게 줄어든 다음에 9가 되고 다음에 8이 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기전력 V는 마이너스 함수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하지 않습니까? 이 파이가 뭐야?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지 않습니까? 반지름이 일정하게 줄어들면 면적도 일정하게 줄어들까요? 아니죠. 원래 100파이의 면적이었습니다. 81파이의 면적이고 64파이 면적이잖아. 면적이 어떻게 줄어들었어? 19파이 면적 줄어들었어요. 자속의 변화라는 것이 면적의 변화를, 왜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면적이 19파이 줄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지? 17파이 줄어들잖아요. 반지름이 일정하게 줄어든댔지 면적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었어요. 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은 줄어들어요. 맞게 이해됐습니까? 기전력 V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 자속의 변화는 자연과 면적인데 면적이 일정하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반지름이 일정하게 줄어들었다 했지. 면적의 감소는 줄어들어요. 기전력은 줄어들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리고 코일이 감은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감았네요. 되겠어요? 면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래? 내려간 자기장이 줄어들게 돼 있잖아. X-표시는 내려간 자기장이에요. 내려간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더 내려 돌려야 되죠. 유도전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방향이 B방향이 동그라미 B방향이네요. 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일정하게 줄어든다 했지 면적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원의 면적이 일정하게 감소했어요 했다면 당연히 기전력이 일정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다시 질문. 뭘 더 없어요? 질문 잘 돼요? 13번.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단색광은 A, B, C를 비췄어요.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은 R, G, B,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랑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비춰 만든 흰색 빛 아래 바다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 C를 끄도 바다는 노란색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파장은 A가 B보다 더 길다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빨강과 초록을 섞으면 노랑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를 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C를 꺼도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건 빨강과 초록이 같이 와서 노란색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겠습니다. 파장이 좀 더 긴 놈이 A라고 했습니다. A는 빨강이고요. 그지? 그 다음 B가 초록이고요. C는 파랑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내가 RGB 써놓으면 빨강, 초록, 파랑인지 알겠어요? 스몰 C의 빛이 파란색이에요. 괜찮지? 원뿔 세포 중 스몰 A 빛의 반응은 정도가 제일 큰 세포. 빨강에 해당하니까 적원뿔 세포죠. 적원뿔 세포는 S3가 되겠네요. 파장이 상대적으로 긴 놈에. 되겠습니까? 그럼 바나나에 B를 보여줬대요. B는 초록색인데요. 노란색 바나나는 노란색을 반사합니다. 또는 빨강과 초록을 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초록으로 보인다. 초록색 빛을 조여주니까 맞죠? 이해됐어?
노랑이라고 하는 것은 빨강과 초록의 합입니다. 그지? 그래서 노란색 노란 바나나에다가 빨강빛을 비춥니다. 어떻게 보인다고? 빨갛게 보입니다. 초록빛을 보인다고? 어떻게 보인다고? 초록색 보인다고요. 그러면 빨강과 초록을 함께 비추면 어떻게 보인다고?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이해됐어요? 노란색 바나나에 파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파란빛을 흡수해버리겠죠. 넣어준 빛을 다 흡수하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검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패턴 중1 때 색깔 가지고 했습니까? 네. 그거 다시 나온 거 10분이에요. 빨간 빛을 쪼여주면 빨갛게 보이겠고 초록빛을 쪼여주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빨강 초록색을 둘 다 주니까 노랑으로 보이겠고요. 파란빛을 쪼여주면 파란빛을 흡수해버리고 그래서 검게 보입니다. 됐나? 내가 한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쫙 다 적어드리고 알아들어?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여러분들 발전 과정에서 터빈이 회전한다 의미가 뭘까요? 터빈이 돌아갔는데 이거는 교류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누가 돌리느냐 하는 거죠. 높은 데 있던 물이 내려와서 돌린대요. 수력 발전이죠. 석탄석유를 태워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돌린대요. 화력 발전입니다. 우라늄이 붕괴된 열을 열 교환기를 통해서 받아서 물을 또다시 끓여서 수증기가 돌아간대요.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터빈이 직접 돌아갑니다. 풍력 발전입니다. 방조제에 물을 받아놨다가 그 방조제에서 이제 미세물 차이를 통해서 물이 흘러갈 때 터빈이 돌아갑니다. 조력 발전하는 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다가 파이프가 박아가지고 뜨거운 열수를 뿜어 올려가지고 터빈 돈답니다. 지열 발전하면 됩니다. 어쨌든 터빈 도는 게 교류 발전인데요. 교류 발전 말고 직류 발전되는 게 가르치는 건 거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태양 열 발전일까요? 태양 광 발전일까요? 예, 태양 광 발전입니다. 태양 열 발전은요, 역시 빛을 모아가지고 물을 끓여요. 요즘에는 나트륨을, 소듐을 끓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끓여가지고 그놈이 터빈을 돌리는데 그 태양 열 발전은 교류전기가 나오고요. 태양 광 발전이 직류전기가 나옵니다. 태양 광 발전에서는 N형 P형 반도체에 빛이 들어왔을 때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봉이 분리되어 나오고 이 전자가 도서를 따라서 외부에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그때 전기가 통했다 하는데요. 전자가 나온 쪽이다 보니까 N극 전자가 들어온 쪽 P형 반도체 쪽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고 전류는 P형 반도체에서 저항 R을 지나서 N으로 가는 이런 전류의 직류 전기가 발생하는 거다. 이거죠. 직류 전기 발생은 거의 태양 광 발전 외에는 소개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어? 정해 주세요.